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승자의 저주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은 이 경제학에서 가끔 나오는 용어인데 승자의 저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보면은 일상에서도 당장은 굉장히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데 조금 지나면은 그 성공한 게 오히려 화근이 돼서 잘못되는 경우도 가끔 나타나죠. 또 실제 경제활동에서 보면은 우리가 어떤 경매를 통해서 특정한 재화나 기업을 구입하려고 할 때 이제 그 경매 시장에서는 항상 높은 가격을 쓰는 사람이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경쟁하고 해서 뭐 몇백억 또는 뭐 그림 몇십억 주고 딱 가져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이제 큰 화근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때 이걸 이제 승자의 저주라고 그러는데 제일 많이 발생할 때는 역시 기업을 인수할 때 발생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기업이 어려워질 때 이 기업을 매각하게 되면은 그 기업의 업종에 관심이 있는 다른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게 되죠. 그런데 매각하는 측에서 보면은 역시 제일 비싼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한테 매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높은 가격을 주고 그거를 인수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업종이 아주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서 아주 골치 아프게 또 실제 영업 실적이 좋지 않고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큰 손실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죠. 이런 거를 우리가 승자의 저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승자의 저주가 발생하는 원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어떤 재화나 기업은 항상 그 본질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실제 가치가 있어요. 그 가치를 지불하고 사면은 가장 합리적이고 승자의 저주라는 게 발생하지가 않죠.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 가치보다도 높게 내겠다고 제시를 할 경우가 있죠. 첫 번째 이유는 그 기업이나 그 재화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을 경우입니다. 정확한 정보가 없으면은 이 기업이 사실 내부적으로 상당히 부실화되어 있는데 이거를 모르고 높은 가격을 쓸 수가 있죠. 다음에 또 우리 인간이 감정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 개입돼서 야, 이거는 내가 꼭 가져와야 되겠다. 이 사업은 내가 어떻게든 해보겠다라고 생각할 때 본질적인 가치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남한테 기회가 갈까봐 자기가 반드시 가져오기 위해서 높은 가격을 쓰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거 역시 그 가치가 본질적인 가치보다 높기 때문에 너무나 높은 가격이 부담이 돼서 나중에 승자의 저주가 되죠. 오늘 여러분이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본질적인 가치가 저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불한 가치는 훨씬 많아졌죠.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서. 그 다음에 또 감정이 개입되면은 훨씬 많아졌죠. 감정이 개입되지 않고 합리적인 가격을 여러분이 썼다면은 그거는 본질적인 가치에 근접하게 되니까 승자의 저주가 발생하지 않게 되죠. 우리 일상에도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널리 알려져 있는 세옹지마라는 고사성어 있죠. 이 중국의 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노인이 기르던 말이 국경을 넘어서 오랑캐 땅으로 도망쳤죠.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사랑하는 에마가 도망을 가버렸으니까. 이 주민들이 이 노인을 위로했습니다. 세옹이 변방에 사는 노인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한자로.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은 노인이라서 역시 현명했던 것 같아요. 아주 태연스럽게 지금은 이게 참 허전하고 안타깝지만은 혹시라도 나중에 가면은 복이 될지 누가 아느냐 그랬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이 도망간 말이 암말 한 피를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그 주인들은 야 역시 노인이 현명했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은 이 고사성어가 또 재미가 없었을지 몰라요. 복이 돼서 축하를 받으니까 이 노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아, 이게 또 언제 화근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기쁜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얼마 지난 후에 이 노인의 말이 실현이 됐습니다. 그 아들이 이 새로 온 암마를 타다가 낙마를 해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마을 사람들이 또 위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혹시 압니까? 이게 또 복이 될지. 이렇게 말했는데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복이 됐어요. 북방에 오랑캐가 침략을 했는데 나라에서 징집령을 내려서 젊은이들을 다 군대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서 군대를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축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당시 노인의 이런 전화위복과 같이 당시에는 이게 별로 좋지 않은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뒤에 보니까 이게 복이 되고 또 그것이 불행한 일이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옹지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와 똑같이 승자의 저주도 지금 현 시점에서는 경쟁을 통해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자기가 갖고 싶은 어떤 물건, 어떤 기업, 귀중품을 어떻게 얻게 됐는데 이것이 나중에 화근이 돼서 큰 부담이 될 때 이걸 승자의 저주라고 얘기하죠. 국내에서도 최근에 어느 항공사를 인수했는데 요즘 항공업이 어려워지니까 인수한 기업이 승자의 저주가 아니냐 이런 설들이 언론에 계속 오르락거리는데 이거는 어느 누구에게나 당할 수 있는 일이죠. 우리가 합리적인 생각으로 어떤 재화나 물건을 평가할 때 그 본질적인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으면은 누구라도 승자의 저주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일은 역시 미래가 불투명하죠. 항상 좋은 일과 나쁜 일은 언제 발생할지 우리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은 승자의 저주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